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위대행 시장입니다. 오늘은 휴일 어, 저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야근하고 있습니다. 야근하다가 어, 또 신기술 인증 기간이기도 해서 지금 서류를 보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급하게 이제 올리게 됐고요. 오늘은 일단은 그 2024년도 제1회 신기술 인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기술 인증은 통상적으로 넷 인증이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NET라고 보통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고요. 신기술하고 비슷한 게 이제 신제품인데 NEP죠. NEP. 신기술은 T, 제품은 P. 근데 이제 그 신기술과 신제품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돼요. NEP를 하기 위해서 T, 그러니까 P. 신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신기술 인증 같은 경우는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의해서 주는 주요 인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기술 인증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지만 뭐 홍보의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익계약의 조건도 있지만 뭐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기술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추후에 어, 조다루스 제품 할 때 그 신인도, 그러니까 가점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통 조다루스 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기반으로 두세 개 이상의 주요 인증들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뭐 신기술 인증도 있고 신제품도 있고 녹색 기술도 있고 산업 제품도 있고 재난안전도 있고 뭐 혁신시 제품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게 좀 메이저급 인증들이 있어요. 거기에 신기술 인증이 거의 많이 들어가요. 조다루스 제품을 할 때. 신기술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하고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보통 하는데 주로 이제 기업들이겠죠.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이나 납품을 하기 위해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또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대기업도 연구기관들도 같이 그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많이 있고 대신에 이제 컨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기술은 이제 상용화, 기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은 신기술은요, 상용화되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상용화가 되어 있다는 건 사업화가 이미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사업화돼서 팔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신기술이 안 된다라고 하고 전제를 깔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신청 자격은 기업,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출연 연구기관, 대학 뭐 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기술 인증 같은 경우에는 시작품, 뭐 또 시제품이라 보통 하는데 이제 연구 개발 프로세스를 탔을 때는 TRL 7단계 정도 7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8단계가 뭐 양산 개념이라고 하는데 7, 8 정도 보통 요즘에 R&D가 7, 8단계거든요. TRL.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증화 시험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는 테스트 베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 베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공기관하고 그러니까 시제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 가능해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것. 상용화가 곧 사업화인 겁니다.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증을 통해서 정량차 지표를 확보한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기술하니까 뭔가 없던 기술이 새로 나오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도 해당됩니다. 대부분 이런 기술이 많죠. 성능을 없는 기술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성능 개선 제품이 나오는 기술이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현저히 항상 나오죠.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 기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기술 인증은 또 백대 품목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백대 품목 안에 들어가면 뭐 1차에 가점을 준다거나 뭐 현장 심사할 때 뭐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심사를 뭐 저는 3차라고 하는데 뭐 발표 현장 그 서면 발표 현장 심사 뭐 이렇게 보통 이제 표현들 하죠. 그런데 어 여기서 기준은 좀 약간 다르니까 그거는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2024년도 1차는요. 12월 4일부터 1월 4일까지, 2024년 1월 4일까지입니다. 한 달 정도 되는 거고요. 자, 백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가점 6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면접 심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넷 인증에서는 이제 3차로 나눠요. 그러니까 심사 방법을. 첫 번째는 발표 심사, 현장 심사, 종합 심사.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3차는 종합심사를 빼고 첫 번째 서면, 발표, 현장 심사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넷 인증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서면 심사 먼저 한 다음에 면접 심사 발표 평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점 6점을 주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충분히 반영됐을 때 현장 심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청 서식은 신청서가 있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는 이제 신청 기술 설명서, 그러니까 보통 기술 설명서. 이게 사실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공정에 대한 품질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 그게 이제 IS 인증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품질 경영 체계를 구축했나요? 품질 프로세스를 구축했나요?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무조건 이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기술만 갖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코라스에서 이제 시험 인증 기관에서 시험 성적서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일단 시험 성적서 없으면 그냥 도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동연구가 하거나 이제 기술 이전을 받은 경우는 관련 증명 서류, 이제 공동연구는 R&D 같은 경우 공동연구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동연구 계약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으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술 이전이 두 종류거든요.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이 있는데, 통상실시권은 이게 이제 기술 하나라고 봐요. 통상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사람이 계약하면 쓸 수 있는 건데, 전용은 이 기술은 한 사람만 쓸게. 그렇게 계약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전용 실시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과 중소기업 입증 서류는 이거는 이제 경영 평가할 때 들어가는 서류들이 좀 있어요. 뭐 재무제표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기타 뭐 산업재산권이나 뭐 인증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 평가할 때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특허 무조건 있어야 돼요. 특허가 없이도 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있는 거고요. 특허 무조건 없으면 안 됩니다. 특허 무조건 있어야 돼요. 특허 없이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공동기술 개발할 때 실시권이나 뭐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뭐 전용 실시권 또는 양수도 계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요거는 공동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할 때는 직접적 기여 부분이 30% 이상 돼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30%도 개발하지 않고 이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 이게 100%로 가정하죠. 근데 제가 신청을 해요. 근데 제가 10%밖에 안 했으면 기여도가 낮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30% 이상은 무조건 기간당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심사는 이제 서류 면접인데 이게 서류 면접이 슬롯이에요. 서류 면접. 그러니까 서면 심사, 발표 평가, 면접이 발표 평가거든요. 그리고 현장 심사할 때는 50만 원인데 보통 이제 그 심사위원들 심사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코이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신기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기술이고 환경 신기술, 재난안전 신기술, 건설 신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통 신기술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음,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 총 6개 분야가 있어요. 전자, 정보통신, 그리고 기계 소재,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화학 생명, 건설 환경인데 제 주력은 전기전자하고 정보통신입니다. 네, 제 주력은 이제 그넷 인증에 보면은 심사위원 풀에 제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제 전공은 전기전자하고 정보통신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걸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어차피 절차는 똑같기 때문에 하는데 아무래도 전기전자나 정보통신이 더 유리하겠죠. 제가 아무래도 이해력이 더 빠르니까. 하지만 저희 민행입사가 적지 않은 행정사법인이기 때문에 기계 소재, 그다음에 저희 부대표들이 하고 있고요.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학은 또 제가 그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생명 부대표들이 하고 있고 건설하고 환경은 또 제가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보다 이해력이 더 빠를 거예요. 왜냐면 많이 보니까 100대 품목 좀 볼까요? 100대 품목 뒷부분에 좀 정리를 해드리긴 할 건데 신기술 인증에 100대 품목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아까 여기 가점사항에 6점 준다고 그랬죠? 서면하고 대면 평가 때 여기서 말하는 1차 심사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인증에 보면 저희가 좀 그 민행입사 블로그가 있는데 좀 요약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신기술 인증이란 국내 최초로 개발 개량된 우수기술 인증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인데 인증기술은 3년간 정부 지원 사업 및 조달 시장에 우대받게 된다. 우대받다는 건 이거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R&D 같은 경우는 R&D는 가점이 있는 거고 조달 우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기술 인증 같은 경우는 보통 나중에 인증서 나오는 것 때까지 한 120일 정도, 한 4개월 정도
그쵸. 3, 4.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는 분류를 해놨어요. 왜냐면 이건 실제 해보면 저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넷인증 뒤에 나오겠지만 넷인증에 나오는 3차는 종합심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1차, 2차를 구분하면 세 가지예요. 서면심사, 발표평가, 현장심사. 그래서 아까 뭐였죠? 1차에는 서류 면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서류 심사가 있고 면접이 발표 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 아마 자체적으로 준비하시면 합격률이 10%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신규생이 많이 지원하지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가급적이면 어쨌든 이거 행정사 유튜브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같은 행정사한테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컨설팅 회사 뭐 잘하는 데도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많이 해본 쪽에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심사위원 풀에도 들어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행입사에 맡겨주시면은 더 좋겠죠. 어, 2, 3개월 전에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차도 이제 여러 군데 자문을 하고 있는데 2, 3개월 전에 보통 계약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한 달 전에 계약 못 하냐? 못 하는 건 아닌데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준비 시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분명히 시험 성적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락이라는 표현이 뭐 무슨 얘기냐면 안 받았다가 아니라 받았는데 특허 기술과 만들어진 제품과 시험 성적서가 세 개가 다 상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 기술, 그러니까 특허와 그다음에 특허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특허와 제품과 시험 성적서가 이 세 가지가 같이 일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차수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신기술 인증을 하실 때는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처음에는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두 번, 세 번은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래 보시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 실제 샘플들이에요. 뭐 계약서도 있고 이제 자료들인데 워낙 많아서 궁금해 하신 분들은 이제 오셔서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제 계약된 부분에 오픈이 가능한 부분만 보여드리고 일단은 실제로 오시면은 저희가 몇 가지 샘플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와서 보세요. 무슨 간혹 전화하셔서 샘플 좀 보내주세요 하는 경우인데 정말 예의 없는 짓이죠. 그죠? 본인들이 개발한 우수 제품을 내가 보고 싶은 거 샘플 좀 보내주시면 보내주실 건가요? 그 기술 도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오세요. 오셔서 다양한 저희가 자문했던 자료들을 보시면 아 여기가 진짜 전문이구나.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업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좀 고퀄리티 인증 제도 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보세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신기술 신청 요건은 이렇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 분야는 총 6가지 분야입니다.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원자력체, 신재재생, 화학생명, 건설환경인데 제 전문 분야가 뭐라고요? 전기전자, 정보통신, 건설환경, 화학. 여기가 이제 메인은 이 두 개. 나머지는 우리 부대표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절차는 똑같아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내용들은. 워낙 자료들 많이 보고 자문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야 뭐 매번 100% 합격이겠습니까? 분명히 안 되는데도 지원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안내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자료들을 많이 보고 왜 떨어진지도 이유를 알아요. 오히려 뭐 자료만 봐도 이제 이건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컨설팅 받으시 좀 유명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이 신기술 인증하는 컨설팅 회사에. 근데 거기에서 받고 떨어져가지고 저희한테 오셔서 저희가 몇 가지 집어준 다음에 바로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심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차별화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백대 품목 같은 경우는 로봇부터 이렇게 보시는 바가지 광대역 측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2일차는 언제까지요? 2024년도 1월 4일까지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넷 인증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신기술 인증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다. 코이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카이아에서도 평가 기관이고 또 재난지원 신기술도 심사 기관이 따로 있고 녹색 쪽 또 심사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어 이게 아니네요. 절차를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1차, 2차, 3차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차 심사가 서류하고 발표평가를 합친 거예요. 그리고 2차가 현장 심사고 3차가 종합 심사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종합 심사에 아무것도 권한 행사가 안 돼요. 간혹 전에 인증이 떨어져서 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데 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1차, 2차에 대응한 업무를 한다. 그래서 현장 심사할 때는 저희가 실제 현장을 방문해드리긴 해요. 방문해서 확인도 해드리고 뭐뭐 서류 구비해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시키는 대로 잘 표현이 웃기지만 저희가 자문한 대로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뭐 비용을 냈을 때는 그만큼 또 자문을 받고 내가 모르니까 자문 받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자문 해드리니까 하는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수시로 와라.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현장 심사 때 한 해만 가는 거고 발표 평가나 준비할 때는 저희가 보통 화상으로 많이 합니다. 요즘에 뭐 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장 가는 거는 한 번 내지 최대 두 번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죠. 2023년 보통 2023년도는 한 세 번 정도 이제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보통 이제 3, 4회 정도인데 올해는 그래도 4회, 5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보통 3, 4회인데 했으면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때 끝나면 이제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정을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아까 뭐 며칠이었죠? 120일 걸린다고 했죠? 그러면 8월 달에 이제 접수가 되면 120이면 12월 달이기 때문에 한 3회, 4회, 뭐 많이 나오면 4회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일정. 예, 이렇게 보시면, 요 기간을 보시면 돼요. 1월 달에 접수했지만 3월 달에 나오고 11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심사 절차. 이게 발표 심사로 돼 있죠?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서면이 앞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기술 설명서 제출하잖아요, 기본 서류를. 그거 뭐 또 봐요. 보기 때문에 하는데 기관마다 또 달라요. 그 환경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신기술 저희가 대기업들 그렇고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환경신기술은 기간이 없어요. 일단은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막 계속 수정 보완한다면 최종 접수하세요 하는 게 그게 일정이에요. 또 공표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르지만 여기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일단은 코이타에서 하는 신기술 인증만 통상적인 신기술 인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발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심사 방법을 보면 돼요. 음, 여기 보면 심사 기준이 있죠. 기술평가, 경제성평가, 경영평가인데 경영평가는 뭐겠습니까? 3개년 재무제표나 기반 인증 서류들 기반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경평에서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대부분 비슷해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회사들이 신기술 인증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안 되는 데 애초부터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기술평가하고 이제 경제성평가인데 경제성평가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 대부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신기술이 나오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기존 기술 대비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많기 때문에 기존 기술하고 비교된 성적서가 필요하고 기존 제품 대비 그다음에 사업비 그러니까 판매비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실제 데이터로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술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특허, 시험 성적서 이제 이런 것들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서 기술평가, 경제성평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심사 갔을 경우에는요, 품질 관리 평가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심사위원들이 와가지고 아까 그 품질 프로세스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ISO나 이런 거 서류 다 보고 실제로 뭐 현장도 보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좀 대응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가서는 저희가 실제로 자문 많이 해드립니다. 뭐 자금 지원이나 이런 건 뭐 의미 없죠. 뭐 자금 지원 안 된다는 회사 있겠습니까? 이거 인증받는데. 사실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 이제 현장 심사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현장 심사 대응에 대한 부분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뭐그 현장에 직접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점수 내는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무조건 일에는 방문하고 진짜 뭐가 좀 음, 있다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저희가 2회까지는 하는데 저희가 평균 그냥 보통 1회 방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때그때 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그래서 뭐 표시 방법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신기술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자부에서 만든 기술혁신법에 관련되는 거고 그다음에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완전 신기술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킨 기술을 한다. 다만 뭐라고요? 특허.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 생산돼야 되고 특허 기술로 생산된 제품이
기존 제품이나 어쨌든 시험 성적서 그러니까 성능 인증이 아니라 시험 성적서를 받아놓으면 더 좋다. 거기에 성능 인증까지 받으면 더 좋겠죠.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성능 인증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성능 인증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 성적서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 다르면, 어느 하나로 다르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기술 인증을 받을 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서면 심사 자료와 발표 심사 자료, 현장평가까지 한다. 현장평가 갈 때는 한 번 정도는 방문해드린다. 그래서 쭉 서류 어떻게 세팅해라 저희가 가서 다 지도해드린다. 보통 한두 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처음 신청하는 기업은 처음에는 거의 될 확률이 낮다. 처음에 될 확률이 낮아요. 네, 거의 낮다고 보시면 되고, 2, 3회 때는, 보완하면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 민행 입사 같은 경우는 2, 3회까지는 저희가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고 자문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기술 인증할 때는 뭐 신기술 인증만 받아서 뭔가 홍보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다음에 이 신기술 인증 갖고 홍보도 할 수도 있고, 물론 수의계약 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뭐라고요? 조다루 시험까지 도전하실 생각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신기술이 필요한 거지, 뭐 신기술만 뭐 일발성으로 받아가지고, 뭐 3년이든 4년이든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을 해서, 물론 연장 신청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단순하게 활용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대로 활용하고, 신기술의 혜택이 있으니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조달 우수 제품까지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후에 시간 나는 대로 여러 가지 인증을 워낙 민행 입사에서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률도 높고, 그리고 신뢰성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유튜브 안 하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추후에 어쨌든 틈 나는 대로, 각 분야별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 인증에 대해서 유튜브, 내용 전달인가요? 하여튼 유튜브로 마치겠습니다.